안녕하세요. 정혜래 기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개정안 중에서 주요 내용들 추려서 대표님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과세 구간 이제 조정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5억 구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5억이 초과되면은 42% 세금을 내는 소득세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5억에서 10억까지가 42% 그리고 10억을 초과했을 때는 45%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주민세 10% 하면은 49.5% 4대 보험까지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실질적으로는 높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음, 개인 유사법인 좀 생소한데요. 법인은 법인인데 개인 사업자와 같은 법인, 이런 개인 유사법인은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네, 말이 다 생소한데 일단은 첫 번째 개인 유사법인이란 어떤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일 때 이런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나와 내 가족, 나의 친족은 6촌까지가 되겠죠.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친인척 관계죠. 4촌 이내까지. 그래서 나와 내 가족, 친인척들이 보유한 지분이 80%인 법인까지는 개인 유사 법인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 유사 법인에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자, 초과 유보소득 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대요. 그렇다면 대표님들 초과 유보소득인지 뭔지 또 알아야겠죠?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보통 결산할 때 법인세 신고하실 때 당기순이익으로 신고하시는 순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의 50%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50% 초과분은 간주 배당으로 보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소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미미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회사도 극히 적기 때문에 그냥 대표님들께서는 편하게 내가 1년 사업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5억은 무조건 배당을 해야 된다. 배당을 안 하면 배당한 걸로 간주하고 간주 배당으로 보고 배당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물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족회사 같은 경우에 배당세를 과세를 하는데 이거는 주주한테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에 좀 더 추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세법 개정안에는 주주에게 과세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통과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는데 된다면 정말 큰 파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굉장히 충격적인 개정안인데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동안 저희가 2016년 1월 1일부터 초과 배당에 대한 법이 정리가 되면서 어쨌든 내가 받을 걸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포기하고 줄 때 증여세와 자녀가 원래 받는 배당 소득세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거 한 번만 납부를 했었죠. 제가 16년도에 이 법 개정되고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 초과 배당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내고 자녀한테 또 증여할 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초과 배당의 경우에는 이 세금을 한 번만 낸다는 겁니다. 배당 소득세든 증여세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으로 초과 배당을 했을 때는 그에 세금이 종결이 되니까 이렇게 10년씩 증여세 합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높은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을 제가 권해드렸고, 또 잉여금이 많은 회사들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거 제가 16년도에 법 개정되고 초과 배당할 때 기장 세무사님들이 이거 불법이라고 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못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내년부터 이렇게 세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이제는 두 개 다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세도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포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증여세를 계산해서 증여세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여세 계산을 할 때 증여 자산 가액에서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기존에 냈던 배당 소득세는 빼줍니다. 그러나 미미하죠. 왜냐하면 전처럼 증여세와 배당 소득세 두 개를 비교하고 증여세에서 배당 소득세를 빼준 게 아니라 지금은 증여 재산 가액, 즉 예를 들면 1억을 초과 배당 받았다고 하면 전에는 1억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될 배당 소득세, 그리고 1억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예를 들면 뭐 기증여가 없다고 하면은 뭐 5천만 원 공제를 하면 5천만 원만 공제가 있었다고 하면 1억을 그대로 10% 1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낼 것이고, 내가 1억을 배당을 받았다면 적어도 뭐 한 20% 구간의 세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배당 소득세 예를 들면 한 20% 납부한 걸로 종결이 됐는데, 앞으로는 기존에 납부한 배당소득세 외에 이 1억에 대한 거를 증여로 보고 1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여기에서 증여세 계산할 때 배당소득세 냈던 뭐 소득세가 예를 들면 1억이면 배당소득세가 2천이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증여세 계산할 때 1억으로 안 하고 2천만 원에 대한 걸 필요 경비로 해서 8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은 두 개를 다 납부를 하는 거고,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세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필요 경비 계산 특례라는 건데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시 필요 경비 계산 특례라는 겁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동안 주식을 이제 소각하거나 양도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내가 내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감자나 소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을 갖고 있는데 제 주식을 5천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법인에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게 되면 49만 5천 원에 대한 양도세, 그러니까 소각인 경우에는 의제 배당돼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5천 원짜리 주식이 50만 5천 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50만 원에 대한 양도세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자한테 50만 5천 원에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취득가가 저처럼 5천 원이 아니라 50만 5천 원이니까 의제 배당을 했을 때 납부해야 될 배당 소득세가 없죠. 그래서 배우자 간의 증여를 사용하지 않은 대표님들께서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절세를 했죠. 6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뭐 7억 정도 해도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 효과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뭐 불법이다, 나중에 세금이 나온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세법을 너무 모르시는 거죠. 지금 그게 불법이라 그러면 이런 개정안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향후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에 배우자 간의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 공제 6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후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의제 배당이 발생은 하나 나의 취득가가 배우자의 취득가가 아닌 배우자로부터 내가 받은 금액이 취득가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바로 받아서 바로 소각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법 개정안에 보시면 배우자한테 받아서 1년 이내에 양도, 소각도 그중에 양도의 한 부분이겠죠. 하게 되면 취득가를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은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아직도 활용을 안 하셨다면 활용을 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 물론 이제 2023년도에 법이 이제 시행이 됐을 때 1년이 넘어서 매각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1년이 넘어서 양도를 하거나 소각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1년 이내에 양도나 소각을 하게 되면은 취득가를 증여자의 취득가로 보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안 양이 워낙 방대한데 이것만큼은 대표님들한테 너무나 그 재산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아주 엑기스만 추려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물론 이제 이 법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안이 나올 거고 또 이게 국무의회나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시행이 되겠지만 과거의 법인 관련 세법 개정안들이 대부분 통과가 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정말 긴장하고 이 변화하는 추이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현재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바뀌는 내용은 이번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개정이 돼서 활용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15년도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정권 다 소명이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미리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회사들은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12월에 정말 급하게 한 회사들은 제대로 서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이제 7월도 저희가 끝나가고 8, 9, 10, 11, 12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어떤 절세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이 회사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관 검토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 대표님 상황에서 현재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은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지금 앞으로 시행안이나 또 변화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좀 법이 바뀌기 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시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단에 상담 남기기 눌러주시면 거기에 상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따라서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 중일 때 전화는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상담 남기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남기실 때 회사명, 대표님 조남, 그리고 상담 내용 이렇게 같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